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번 주에 미국 주식이 계속 잘 나가다가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았다, 조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먼트 데이터 자체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괜찮게 나와서 시작할 때는 좀 올라 있었는데 장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줄줄 밀려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조정을 받은 걸로 일단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어저께 금요일 날 나온 데이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도비시한 데이터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요, 이 노란색이 그 데이터 나오기 전에 프라이싱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데이터 나온 다음에 프라이싱인데요. 이게 지금 정책금리 어떻게 변할 건지 수합시장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년 말에 지금 요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4.5 정도, 4.25. 이래서 금년에 결국 100bp가 빠지는 지금 프라이싱이고요. 6월 달에 25bp를 한번 빼고 결국 100bp가 내려가는 프라이싱이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연도에는 3.25 정도, 이런 프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많이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아직도 뭐 저번 주만 봐도 6.38% 오른 거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많이 빠졌고, 테슬라 뭐 13% 넘게 빠졌고, 아마존도 좀 빠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 주에 빅테크들이 좀 엔비디아가 오른 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거 1년입니다. 이어 투 데이트인데요. 엔비디아는 76%, 금년에만 76% 올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8% 올랐고, 아마존도 15% 올랐고, 메타는 42%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넓이가 시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들이 큰데, 이 애플이 11.32%나 금년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은 항상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의외로 좀 빠지고 있고요. 구글도 뭐 3%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으니까 지금 애플과 구글이 금년에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좋은데 좀 이쪽에서 깎아먹고 있고, 아무래도 그 영향은 결국 지금 마켓의 초점이 AI, 또 AI를 하기 위한 반도체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대로 AI 쪽에서 잘 나가는데 지금 구글하고 애플은 조금 헤매는 거 아니냐, 마켓이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사실 금년에 벌써 3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 관련된 거에 관련된 마켓이 여러 가지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뭐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뭐 금요일 날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가 2020년쯤에 이 스플릿 했거든요. 4개를 하나로. 그 이후에도 다시 스플릿 하기 전까지 다시 올라와가지고 4배로 내렸는데 다시 4배가 올라가지고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900 살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지난 2023년과 24년을 다 이끌고 있고, 또 2024년에 사실 작년 1년 오른 만큼 급하게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지금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AI 산업을 하기 위한 반도체를 지금 뭐 엔비디아 외에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그림도 한번 더 보시죠. 이거는 제가 재밌게 본 건데요. 이게 IMF에서 만든 건데, 앞으로 2023년부터 28년까지, 그러니까 4, 5, 6, 7, 8, 5년 동안 그 월드 이코노미 그로스를 누가 컨트리뷰션 하느냐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중국이 22.6%고요. 인디아가 12.9%, 미국이 11.3%, 그리고 인도네시아 3.6%, 독일이 2.1%, 터키가 2.1%, 일본이 1.8%, 브라질 1.7%, 이집트 1.7%,
러시아 1.6, 방글라데시 1.6, 그 다음에 UK가 1.5, 베트남 1.6, 프랑스 1.5. 그래서 유럽 지역에 요 정도, 그리고 대부분 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3년부터 한 거니까 23년부터 28년도까지 세계 성장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려운 게 이제 중국이라서 중국 것도 잠깐 보시면요. 중국 이게 뭐냐면 중국 가계에서, 그러니까 중국 개인들이 그 경제에 대한 그 기대랄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검은색은 very good이고요. 파란색은 good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50%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문제는 중국에 있는 개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고,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치유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지금 보는 게 지금 홈 세일즈잖아요. 그 홈 세일즈가 정부에서 인터벤션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별로 파는 그 매출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6월에는 거의 뭐 60% 가까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 움직임 그래프로 잠깐 보면은요, 이게 지금 S&P인데요. S&P 그림표 보시면 이게 데일리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화요일 날 좀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뭐 나이스한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울기도 비슷하고 움직이는 폭도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23이고요. 이게 나스닥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나스닥 100 퓨처스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S&P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렇게 나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하면서 올라가고, 최근에 요 18,000선에서는 굉장하게 며칠입니까? 이게 1주, 2주 거의 한 달 가까이 18,000을 못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랐지만 쉽게 빠지고 지금 18,000 근처에서 견디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빅7도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거는 내리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쪽이 좋기는 한데 나스닥 내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조금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나스닥이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 나스닥이 네트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 보여서 나스닥, 특히 나스닥 100, 그다음에 빅테크, 뭐 빅7 이런 것들이 좀 삐끗삐끗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돌아가는 건지 좀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S&P 그림에 비해서는 좀 그래프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코스피 퓨처스인데요. 코스피 퓨처스는 조금 다르죠. 저번 주에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2, 3일 동안 여기서부터 354 정도에서 지금 수목금 아주 나이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봤던 362 그런 레벨에 지금 계속 걸려 있는데요. 한번 이거 쭉 넓게 보시면 2024년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325 레벨까지 빠졌다가 지금 쭉 나이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에서는 좀 맥히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번 주에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밸류업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높은 데서 잘 유지하고 있고, 이 갭도 지금 채우지 않고 340 정도까지 내려온 게 없이 그냥 쭉 오르고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다시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밀리지 않고 여기서부터만 보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레벨에서 약간 걸리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스닥이 오르고 할 때는 아주 잘 쫓아갔는데 나스닥이 혹시 조정을 받으면 글쎄요,
잘 안 내려올지 아니면 더 많이 내려올지 그런 게 관건인 것 같고요. 특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고 한국이 좀 살아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특히 또 외국인 선물이 많이 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 쪽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미국 10년짜리인데 이게 금년부터 보시면은 3.8 정도에 시작했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그 레벨에 갔다가 뭐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4.35에 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내려와서 지금 4.07 레벨에 왔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자율 쪽은 지금 분위기가 인하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 시기만이 문제가 돼 있고 인플레이션 쪽에서 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알기는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이자율은 좀 내려간다. 국채는 좀 올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려가는 룸은 그래도 한 요 레벨까지 3.8까지는 그래도 쭉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것도 한번 보시면요. 국내 국채를 보시면 지금 3.3 정도 레벨에 와 있는데요. 이게 3.5 정도까지는 역시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 쪽에서 좀 걸렸고 지금 여기 와 있고 이 아래쪽에 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 금리도 안정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사실 국내 금리제는 계속적으로 경기를 생각해서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집값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못 내리고 있는데 결국 환율만 안정시키면은 결국 내릴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지금 멀지 않았거든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금리를 내린 쪽으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 쪽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저번 일주일 동안 사실 외환이 좀 움직였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 이게 데일리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지금 수요일 정도부터 한 103.80에 있던 게 지금 102.70, 80이니까 한 1% 정도 달러 인덱스 내렸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내린 거는 주로 옌 때문에 내린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 정도 내렸는데 지금 옌을 보시면 달러 옌을 보시면은 지금 150.50 정도 있던 게 147이 됐으니까 한 뭐 2% 최소한 2.5% 정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1% 내렸는데 옌이 지금 2.5% 내렸으니까 지금 다른 거보다 주로 달러 옌이 내려서 달러 인덱스가 내렸고요. 달러 옌이 좀 내린 거는 사실 그동안 저는 달러 옌이 좀 내릴 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금년에 들어서 쭉 오르고 있었는데요. 특히 금년 초에 이렇게 오른 거는 뭐 지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이 지금 다음 주죠. 바로 요번 주 3월 18일 정도에 일본 BOJ 그 금리 결정에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베팅들이 있으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요번에 내리게 되면은 요번에 혹시 내리거나 이런 논의가 있는 자체로 한 4월 정도에 내릴 거로 봐지고 그래서 저는 달러엔 여기 좀 걸리는 레벨이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밑으로 가서 한 140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레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상황 특히 임금이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요번에 일본 쪽에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달러에는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지만 내릴 때는 항상 이렇게 급하게 빠지거든요. 이거는 주로 다 그 옌 캐리 트레이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옌 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풀리면은 급하게 풀리기 때문에 달러에는 항상 오를 때는 좀 천천히 내릴 때는 급하게 오르는 양상이 있어서 요번에도 좀 급하게 한번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달러도 한번 보시면은요. 원달러는 지금 최근에 원달러도 사실은 1340원에는 뭐 한국은행이 워낙 강하게 나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맞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 3일 동안 달러엔이 빠지면서 뭐 이 정도 빠져서 지금 1316원 정도 가 있는데 저는 원달러는 요 레벨도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 기다려서 한 1300원 정도 되면 다시 좀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 옌하고는 좀 달리 원달러는 그렇게 강하게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코스피, 나스닥 뭐 이제 각 나라들의 주가 지수
이어 투 데이트인데요. 저번 주에 보면은 원위크 동안 코스피는 1.4% 그리고 퓨처스는 1.8%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퓨처스는 1.7%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3.5가 변했습니다. 그 코스피하고 그러니까 나스닥 퓨처스하고 코스피 퓨처스가 나스닥이 9.8%가 더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5가 줄어가지고 지금 6.3%가 됐습니다. 2월 18일 정도 레벨에 와 있어서 사실은 금요일 날 나스닥 퓨처스가 1.5% 빠졌지만 지금 야간 선물 보면 코스피는 뭐 0.25%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켓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나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번 주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한 거 저번 주에 사실 거래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나스닥과 코스피의 차이가 3.5%나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의 40만 불 갖고 있으니까 40만 불에 4%면은 16,000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코스피 숏 나스닥 롱 간 걸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손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3년에 제가 코스피에서 한 3천만 원 벌었었는데 그거를 2024년에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네트로 지금 마이너스고요. 2024년에 새로 시작한 나스닥 쪽에서 2,8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작년 건 다 잊어버리고 금년은 주로 요 차이를 했으니까 금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로스 보고 있고요. 저번 주에 비하면 저번 주는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손해가 났고 특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요 2월 1일 날 이 340에서 제가 숏 간 거를 카바를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올라갈 테니까 지금 나스닥을 늘리고 코스피를 다시 좀 줄여서 하는 거는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전체적으로 들고 또 코스피 지금 외국인 관련돼서 조금 위험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 쪽은 저번에 달러엔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제가 외환 쪽은 원옌 포지션을 그냥 달러엔 포지션으로 바꿨거든요. 2월 14일 날 정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잘라버린 게 1332원 정도에 잘랐는데 지금 1316원 정도 돼가지고 한 15원 정도 벌었으니까 여기서 이게 한 40만 불 정도 되니까 원옌을 달러엔으로 바꾼 게 그런대로 잘 돼서 이쪽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벌어서 그래서 저번 주에 주식에서 손해본 거를 달러엔이 그래도 만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본드 쪽은 뭐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서 본드 쪽 P&L은 괜찮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포지션은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나스닥보다 더 잘 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코스피 레벨 자체도 높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높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진짜 별게 없었는데 어쨌든 한국이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러엔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또 다음 주 좀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본드 쪽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자 한번 맞춰봤는데요. 구자는 역시 굉장히 잘 맞습니다.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틀리는데 그거는 제가 환율을 정확하게 안 넣고 정확한 금액들을 다 안 넣어서 그런데 제 계산상 P&L이 6,9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건데 지금 구자에 한 뭐 7천만 원 조금 넘게 있으니까 지금 차이가 140만 원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코스피가 6개 숏, KTB가 2개 롱, 그래서 원금으로 5억, 2억이고요. 그리고 달러 옌을 제가 4억 5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5억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억 5천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토탈 원금으로 보면은 한 18억 정도 갖고 있고, 증거금 합계는 요거 2개 합쳐서 1억 정도 되니까 지금 레버리지로 보면 한 17.8배 정도 돼 있고 제가 현금으로 P&L 때문에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6,4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감안하면 레버리지가 한 11배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임으로 볼 때 증거금 는 거 그다음에 인출 가능 금액으로 볼 때 지금 포지션을 들고 가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실은 이 만기가 많이 됩니다. 선물할 때 제일 귀찮은 게 이게 롤오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3월 14일 만기고 KTB도 3월 19일 만기고 그다음에 해외 것들도 3월 15일, 18일 만기가 많아서 다음 주에는 이것들을 전부 다 롤오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라이브를 한다고 그래서 녹화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3월 18일 날은 8시 반에 라이브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기계 잘 챙겨가지고 다음 주 3월 18일 날 8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오랜만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날 또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